6번 그림 가는 진공 용기 속에 H2 액체를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평형에 도달한 모습을 나는 시간에 따른 H2 액체의 증발 속도와 H2 기체 응축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위에 게 증발 속도라고 계속 말을 했고 밑에 게 응축 속도라고 말을 해줬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기억은 H2의 증발 속도이다 라는 건 맞는 보기. 그리고 니은 T1에서는 H2 액체만 존재한다 라는 거는 절대 말도 안 되죠. 왜냐면 T1에서는 증발이 거의 대부분 많이 일어났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액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H2O 기체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T2 이후에는 H2와 H2 액체와 기체가 공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보기죠. 왜냐면 증발과 응축이 모두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27번은 위의 문제랑 이제 같이 보는 문제죠. 그리고 T2가 T1보다 큰 값을 갖는 것. 즉, 동적 평형 상태 이후에서 더 큰 값을 갖는 것은 H2의 응축 속도를 보면 H2의 응축 속도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만 봐서도 당연히 T2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니은 용기 속의 H2 액체의 양은 처음에는 이만큼이 떴다고 치면 점점 응축이 이제 증발을 하고 응축이 점점 많이 되니까 뭐 이쪽 줄겠죠. 조금 줄지만 응축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용기 속의 액체의 양은 뭐 T1이 더 크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용기 속의 H2 기체의 양은 반대로 늘어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소금을 물에 녹여 용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용해평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는 거죠. 따라서 석출 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건 맞는 거고, 용해되는 소금의 입자수도 용해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수도 일정할 거고,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소금의 양도 당연히 일정하겠죠. 왜냐면 소금을 녹일 수 이제 넣은 양과 녹은 양을 빼면 가라앉아 있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넣은 양 일정하고 녹은 양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가라앉아 있는 양도 마찬가지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29번. 밀폐된 용기에 NO2를 넣고 일정 시간 동안 놓아두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하죠. 그래서 NO2 농도와 N2O4 농도를 나타냈다 하죠. 지금 NO2가 지금 봤을 때 더 많이 줄었죠. 그것은 이제 이 개수 때문에 반응할 때 쓰이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 기억. NO2와 N2O4에 반응하는 몰수비. 자, 반응하는 몰수비는 2대1이 맞죠. 왜냐면 개수비는 반응하는 몰수비, 즉 반응비가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가 구간에서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다. 자, 가 구간에서는 당연히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죠. 위에 건 정반응, 아래 건 역반응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당연히 역반응 속도가 더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답 2번. 일단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 나 구간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화학 반응은 절대로 바뀌지 않죠. 자, 봅시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응은 여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계속 일어나지만 이 양이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동적 평형 상태에서 똑같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30번. 그림은 비커에 물을 넣고 밀폐한 후 시간이 충분히 흐른 다음 평형에 도달했을 때 물 분자의 이동을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봤을 때 4개가 응축이 되고 4개가 증발이 되죠. 그럼 동적 평형 상태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증발이 응결보다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죠. 둘이 똑같아요.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는 동적 평형 상태에서 똑같다. 그리고 증발과 응결이 모두 일어난다. 동적 평형 상태는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반응은 항상 일어나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 질소가 반응하여 사산화 이질소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이다. 일정 온도에서 강철 용기를 일정량의 NO2를 넣고 반응시켰다. 자, T에서 반응이 동적평형에 도달했대요. 그럼 T 이후에는 동적평형 상태가 계속 유지. 따라서 시간 T에서 반응이 정지되는 게 아니라 반응은 유지. 대신 속도가 동일. 따라서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난다. 니은 시간 t에서 NO2와 N2O4의 농도가 같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시간 t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반 속도가 역반 속도보다 당연히 빠를 거고요. 이 그래프는 많이 봤던 그래프죠. 요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32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일정량의 물을 넣었을 때 시간에 따른 증발과 응축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여기는 증발이 셋 그리고 응축이 1 여기 증발 셋 응축 셋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발 셋 응축 셋 따라서 여기 이후로 동적평형 상태 그리고 기호를 보면 가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긴 하죠. 응축도 일어나고 증발도 일어나니까 나에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증발 3, 응축 3이니까 이 속도가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 나와 다는 모두 동적평형 상태이다. 그쵸? 증발 3과 응축 3, 증발 3과 응축 3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적평형 상태. 따라서 정답은 4번. 다음 33번 그림 칸은 25도씨의 젓갈색의 NO2를 시험관에 넣고 밀폐시킨 후 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충분히 시간이 지난 후 젓갈색이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일단 보기를 보면 기억 정반응 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지금 봤을 때 젓갈색 NO2가 지금 많다는 소리는 옅은 젓갈색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아직 이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다. 즉 아직 여기 상태다. 이 위치가 이제 가의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정반응 속도는 가랑 나랑 비교해서 봤을 때 둘이 똑같죠? 왜냐면 정반응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니은 NO2 분자수는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가가 더 적다 돼 있죠. 근데 이거는 맞는 보기인 게 왜냐면 NO2 기체 이게 분자가 결국에는 옅은 젓갈색으로 간다는 것은 N2O4가 점점 많아지고 NO2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가가 당연히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반응 속도는 가가 나보다 더 크겠네요. 왜냐면 이제 NO2가 N2O4로 가면 이제 이 정반응 속도가 NO2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느려지는 걸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에서는 동적평형이 이루어서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긴 하지만 여기서는 가에서는 점점 느려지는.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니은은 NO2 분자수가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 나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무색이 된다. 무색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더 지나도 이 옅은 젓갈색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그림 칸은 일정량의 물에 설탕 한 조각을 넣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나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설탕의 일부가 녹지 않고 남은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설탕이 녹았죠. 그리고 남았죠. 그러면 동적 평형, 즉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기억 가에서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당연히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설탕 지금 가에서는 결국에는 용해가 더 많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용 그리고 속출 이렇게 따라가는. 그리고 나는 동적 평형 상태이다. 그쵸, 맞죠? 나에서는 설탕의 속출이 일어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5번. 그림은 강철 용기 속에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반응하여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NO2 그리고 N2O4가 있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역반응이 일어나면 역반응이기 때문에 N2O4가 NO2로 바뀌는. 그러면 젓갈색이 이산화질소이기 때문에 젓갈색이 당연히 더 진해질 거고, 정반응이 일어나면 용기 속 전체 기체 양은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NO2 기체가 두 개씩 쓰이는데 N2O4는 하나씩 쓰인다. 하나씩 나온다. 그럼 두 개를 쓰고 하나를 생성시킨다. 그럼 당연히 전체 기체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디귿 평형 상태에서 용기 속에는 두 가지 기체가 존재하겠죠. 이 두 가지 기체는 NO2와 N2O4로 이해하면 됩니다. 정답은 5번. 다음 36번. 그림은 일정량의 물을 각설탕에 넣고 충분히 시간을 지난 뒤 녹지 않은 설탕에 가라앉는 모습이다. 자, 이 설탕물에서 설탕이 녹지 않고 가라앉다는 소리는 용해도를 충분히 다 만족시켰다는 소리고, 즉 포화용액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물에 용해되는 설탕은 없다가 아니라 물에 용해되는 설탕이 있지만 그만큼 석출되는 설탕이 있기 때문에 용해되는 설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디귿 동적평에 도달한 상태 맞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번. 그림은 밀폐 용기에서 AA, BB, CC의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농도의 변화. 자, A가 지금 봤을 때 농도가 2만큼 줄었죠. 근데 B는 1만큼 줄었죠. 근데 C 봤을 때 2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반응할 때 2대 1대 2의 반응비로 반응을 해서 A 플러스 B가 2C가 된다. 그래서 보면 A 값은 2, B 값은 1이기 때문에 3이고, T초부터 기체 C는 생성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C가 A랑 B로 변했다가 또 A랑 B가 C로 변했다. 이 과정이 둘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생성이 된다. 그리고 디귿 위 그래프의 B랑 C인 지점에서는 정반응 속도는 역반응 속도보다 크다. 이 지점이죠. 이 지점에서는 당연히 정반응 속도가 더 빠르겠죠. 왜냐하면 C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쵸?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그림 가는 비커에 증류수를 넣은 것은 나는 가와 같은 질량의 증류수를 동일한 비커에 넣은 후 밀폐용기에 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면 가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죠. 그러면 얘는 그냥 증발이 계속돼요. 증발이 계속. 그러니까 응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똑같아요. 일단 기억과 니은은 가와 나는. 근데 이제 가의 응축 속도는 나의 응축 속도보다 더 느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가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이제 밀폐 용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축이 당연히 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응축 속도랑 이제 증발 속도랑은, 가에서는 증발 속도가 항상 응축 속도보다 더 큰 거고, 나에서는 증발이 응축이랑 같아지기 때문에 이때 응축 속도는 당연히 얘 둘이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가 더 작다는 거. 그리고 디귿 비커에 들어있는 증류수의 양은 가가 나보다 작다. 당연히 작겠죠. 왜냐면 응축 속도가 작으니까 증발이 더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그림 가와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 속에 물을 넣어둘 때 시간에 따라 용기의 수증기 압력이 그림 나와 같았다. 자, 요 실선이
증발 속도. 이 점선이 응축 속도가 되겠죠. 자, 응축 속도는 A가 B에서 다르죠. 그리고 니은 용기는 H2 액체의 양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더 많다. A에서가 더 A에서가 더 당연히 많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반응이 아직 덜 진행됐기 때문에 증발된 양이 아직 조금 적은 거예요. 그래서 A가 더 많다는 거. B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것도 맞는 보기죠. 왜냐하면 이 지점 이후로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40번 그림은 밀폐 용기에 A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용기 속 분자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처음에 A가 있었고 A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있었는데 이후에 4개 A와 2개 B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4분이 또 지났더니 A의 A와 2의 B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지금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변하는 반응식인 거예요. 이게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죠. 2분이 지났을 때. 그래서 나는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 판단해주고 다는 역반응 속도가 정반응 속도보다 빠른 게 아니라 둘의 속도가 똑같아서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 디귿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이 A가 B로 변하는 아까 썼던 이 반응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1번 가역 반응의 예로 옳은 것. 기억 얼음을 실온에 두어 물이 되었다. 얼음이 물이 되는 거는 반응 조건에 따라서 역반응도 가능하죠. 따라서 가역 반응의 예시가 됩니다. 탄소는 연소한다. 연소는 비가역 반응이죠.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한번 태우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염화 코발트지는 수분 흡수에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것도 이제 아까 봤겠지만 드라이기로 말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수분을 날려주면 이제 증발을 시켜주면 다시 푸른색으로 변하는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가역 반응이다 라고 해서 3번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비가역 반응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거.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쪽 반응을 진행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예를 들어 뷰테인의 연소 반응 같은 거. 그리고 염산과 수용액의 수산나트륨의 수용액 반응은 이제 중화 반응을 했을 때 다시 염산과 수산나트륨으로 분리를 시킬 수 없죠. 따라서 이것도 비가역 반응이고, 아이오딘이나 수소의 생성과 분해 반응. 아이오딘이나 수소는 H2와 I2가 만나서 EHI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돌릴 수 있죠? 어떻게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을 보면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거는 연소 반응, 기체 발생, 그리고 중화 반응, 또 앙금 생성 반응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외워두세요. 그리고 43번 보기 중에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 자, NaCl과 AgNO3가 반응을 해서 AgCl이라는 앙금을 생성했네요. 그러면 역반응이 어려운 반응은 말 그대로 비가역 반응을 찾아라. 앙금 생성 반응이니까 비가역 반응. 그쵸? 그리고 ZN과 EHCl이 만나서 수소 기체를 내보냈네요. 비가역 반응. HCl과 KOH가 만나서 중화 반응을 했네요. 비가역 반응. 따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가역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물이 수증기로 증발한 뒤 수증기가 다시 물로 응결되었다. 물이 바뀌었다가 수증기가 다시 바뀌는 가역 반응이죠. 염산과 수나트륨을 반응시켰더니 물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 형성되었다. 이거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파란색 황산굴이 오수화물 결정을 가열하니 흰색으로 변했는데 여기에 다시 물을 떨어뜨리니 파란색으로 변했다. 파란색이 흰색으로 변했는데 이 흰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반응 조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역 반응.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다음은 염화 코발트를 이용한 실험이다.
염화수 코발트 가루를 비커에 넣고 물을 한두 방울 흘린 후 물질의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과정 1의 비커를 가열하여 비커 속 물질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자, 과정 1에 COCl을 이렇게 반응시켜서 붉은색을 변했죠. 근데 다시 가열해서 이 물을 빼냈더니 푸른색을 변했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COCl2,6H2O는 붉은색을 띈다는 건 맞는 보기. 그리고 반응 조건에 따라서 역반응과 정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역반응도 맞는 보기. 과정 2에서는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도 맞는 보기가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이 문제 앞에서 똑같이 봤죠. 액체 A, B를 각각 가해장체 10ml씩 넣고 일정한 온도를 이제 측정했다. 자, 시간 t1에서 액체 A의 양은 감소한다. t1에서는 일단 증발이 계속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A의 양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니은 시간 t2에서 증발 속도는 A랑 B랑 어떨까요? A가 더 크겠죠. 왜냐하면 증발 속도가 빠르다는 소리는 그만큼 증발량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봤을 때 A의 지금 높이 차가 더 크죠, B보다. 그럼 증발량이 더 많으니까 증발 속도는 A가 더 크다. B의 응축 속도는 T1과 T2에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응축 속도는 T2에서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왜냐하면 반응 그래프가 증발, 응축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그림 가는 진공 용기 속에 H2O를 넣고 충분히 시간이 흘렀다. 자, 보면 기억은 아까 봤지만 증발 속도, 이 밑에 있는 실선은 응축 속도. 자, 기억은 H2O의 증발 속도이다. 이거 맞죠? 니은 T1에서 한 가지 상만 존재할 수가 없죠. 한 가지 상이 아니라 기체와 액체 모두 존재하는 상태. 따라서 니은 틀린 보기. T2 이후에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수증기량은 일정하죠. 물론 이 정반응과 역반응은 계속 일어나는데 이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 그리고 48번. 다음 중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밀폐용기에서 일어나는 가역반응. 밀폐용기에서 일어나는 가역반응.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반응이 멈추는 게 아니라 반응은 유지가 되지만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반응은 멈춘 게 아니에요. 니은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동적 반응에 도달하겠죠. 밀폐용기이기 때문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가역반응은 대표적인 가역반응 정의죠. 따라서 정답은 5번. 49번. 가역반응인 것만 골라라. 아까 비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었죠? 연소, 기체 생성, 중후화, 앙금 생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럼 이 네 가지 아닌 나머지를 고르면 되는 거라서 기역 아니고 니은 코발트와 물의 반응 맞죠? 나트륨과 질산을 수용해 앙금이 생성된 반응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50번. 그림과 같이 0도씨 1기압인 물, 이때 수소가 1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동위원소인 EH가 포함된 얼음을 넣어두었더니 상평에 도달했다. 자, 얼음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라고 돼 있는데 얼음의 크기는 당연히 점점 작아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용해평형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녹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얼을 수가 없는 그 상태라서 얼음의 크기는 작아질 수가 없고 니은 물에서 중수소가 발견된다 라는 거는 얼음이 이 물로 녹을 수도 있고 또 물이 다시 얼음으로 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설탕이랑 똑같아요. 설탕 고체로 다시 변할 수도 있고 설탕이 물에 녹을 수도 있고 이 반응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서도 중수소가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귿 얼음이 녹는 속도와 물이 어는 속도는 항상 똑같아요. 그래야 동적 평형 상태인 상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설 마치겠습니다.